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청주공항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청주시와 클렌코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의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게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추석 고향길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버스 터미널마다 귀성 행렬이 이어졌고 나들이 객들로 청주공항도 북적였는데요. 시장에도 사람들이 몰리며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지욱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정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와 버스 승하차장에는 종일 인파가 몰려 혼잡했지만 어서 고향의 품에 안길 생각에 버텨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흘 동안의 꿀맛 같은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청주공항은 이번 연휴 동안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4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항공기 운항을 22편 늘렸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랑 같이 가고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수영장 있어서 수영하고 놀고 책 읽으면서 신나게 놀 거예요. 청주 육거리 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말 그대로 대목을 맞았습니다. 장바구니마다 무거운 제수용품과 음식물을 넣고 다니느라 진땀이 나지만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에 힘을 내봅니다. 식구가 하도 많아서요. 사형제라나서 애들 조카들이 많고 그래서 산에도 가야 하고 그러니까 좀 샀어요. 노릇노릇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전집 골목 상인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밀려드는 손님의 몸은 녹초가 됐지만 장사는 한가위만 갖기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요. 일단은요.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실감이 나는 거죠. 많이들 사시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귀성행렬과 명절맞이가 시작되면서 곳곳이 들뜨고 붐비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학교 운동장과 교육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교육기관 주차장을 주차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별도의 주차관리 인력이 없는 만큼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강타한 농작물 피해 복구 작업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낙과 피해 과수원 응급 복구율은 33%로 전체 피해 면적 298헥타르 중 96헥타르의 과수원이 정리됐습니다.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본 노는 피해 면적 197헥타르 중 27헥타르에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끝나 14%의 복구율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8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해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옛 진주산업인 클렌코가 과다소각 혐의로 적발됐어도 3년째 허가 취소를 면했습니다. 청주시는 1심 형사재판 판결을 토대로 또 허가 취소했지만 클렌코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1월 서울 동부지법이 소각시설 무단증설과 과다소각 등으로 클렌코 경영진의 실형을 내린 1심을 토대로 지난달 말 클렌코의 허가 취소 재처분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클렌코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돼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변론에 나서게 됩니다. 앞선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패소한 뒤라 더 절박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허가받은 것보다 더 크게 설치를 했다. 결과적으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분을 내린 건데요. 패소한 행정소송에선 허가받은 용량에 폐기물을 더 넣어 태운 것은 청주시가 제기한 변경허가 미이행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1심에서 1호기 소각시설 151% 이상, 2호기 소각시설 160% 이상 무단 증설하고 131% 이상 과다소각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청주시가 재취소한 것입니다. 클렌코는 현재 이 형사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에서 소각 대상보다 훨씬 낮은 발열량을 가진 폐기물을 대상으로 해 평가가 잘못됐다며 전면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옛 진주산업이 환경부와 검찰 합동점검에서 과다소각 혐의로 적발된 지 3년째. 허가 취소를 위한 힘겨운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갈등이 강병호 대표 연임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에어로케이 모회사인 AIK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강병호 대표의 3년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이달 중 국토부에 항공 운항 증명을 신청해 내년 3월 첫 취항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월 현 강병호 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철회되는 등 경영권 갈등을 겪으며 취항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민간인이 선의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 나섰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게 했다면 처벌을 해야 할까요? 이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또래 5명과 물놀이를 갔던 20대가 홀로 의식을 잃고 구조대에 끌려 나옵니다. 곧이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물에 빠진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물이 힘으로 치는 그러니까 산 밑에요 거기가. 수량이 많고 적고 간에 항상 수심 깊은 데입니다 거기는. 거기 원래 사고가 많은데 그쪽이가. 강 한가운데서 안전 장비도 없이 정원을 넘겨 올라타던 수상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 변을 당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원 초과 등의 운전자 과실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운전자가 강 한가운데 일행을 무리하게 태우러 간 건 영업이 아닌 긴급 구조의 목적이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이 정황상 설득력을 얻었고 준설공사로 인해서 강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상태였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된 피고인이 반려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급히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을 구해야 할 위급 상황이라면 평상시 법이 부과하고 있는 각종 주의 의무를 똑같이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와주다가 법적 사건에 휘말리게 됐죠. 이 피고인에게 나쁜 결과가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나는 좋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확정된 원심은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로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정했지만 이마저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주민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마이크로닷 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부친인 신모 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20년 전 지인과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신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회사 사회공헌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회공헌 자금 3억 5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특정 지역 후원에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김형근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개인적인 부정 사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는 충북도 내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오는 16일부터 10만 원 상당의 충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정도 증가한 480여 명에 이릅니다.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선발 인원은 유치원 81명, 초등학교 171명, 특수학교 32명 등 모두 294명으로 당초 사전 예고보다 109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원서는 이번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1차 필기 시험은 오는 11월 9일에 치러집니다. 괴산군이 하수도 사업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괴산군은 내년도 환경부 신규 하수도 사업에 세곡리와 잉어수마을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정된 예산 225억 원 가운데 14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상습 체납자는 재산을 추적하고 영세 사업자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예금을 압류하고 관발주 사업 입찰 제한, 출국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는 지방세 분납과 유예,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